네, 오늘 모신 분은 김대중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지난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죠. 네,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그럼요. 네, 이거 다시 오를 것이다. 네. 미국 증시의 지수 하락, 이거 너무 고민하지 말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불안해했어요. 왜냐면 빠지고 또 한국 증시가 영향을 받아서 밀리니까. 그렇죠. 오늘,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미국 증시도 또 빠지고 해서 오늘 좀 시장이 많이 불안하셨던 분들이 오늘은 또 그나마 한숨을 좀 돌렸을 것 같아요. 코스닥은 1.4% 가까이 급 상승을 했고, 그렇죠. 네, 코스피는 뭐 한 0.35% 하락했습니다만 일단 이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해 여전하게 지수는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의 진행형이고요. 최근에 하락에 대한 그 낙폭 차를 보게 되면 60포인트 한번 빠졌고요. 그 다음에 20포인트가 빠졌고요. 오늘 한 8포인트 내외의 하락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게 되면 일단 시장에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연초에서부터. 네. 불과 11월까지만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 기준으로 해서 45조, 50조 수준에서 12월까지 그 예탁금 수준에서의 기록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연말 들어서면서부터 50조를 넘어섰고요. 53조대에서 움직이다가 연말, 연초로 넘어오면서 58조, 9조, 7조, 50조 후반대로 확 늘어버렸거든요. 이건 무엇이냐면 시장의 심리입니다. 지금 현재 주식을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시장이 올해장 좋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주식시장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모두 다가 시장에 간다라고 하면 밀려서 올라가는 형태이고요. 모두 다가 불안하다라고 하면 밀려서 하락합니다. 오늘장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닥을 찍어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었고요. 최근 3일 동안 시장에서는 개별 이슈에 의한 종목 간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었습니다. 지수가 빠지는 과정에서 테마, 이슈로의 흐름이 진행됐고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2차 전지 소재주가 오늘 장에서 흐름이 좋았던 모습이었죠. 오늘 장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 이제 미국에서 오늘 미국 시장이 마감을 하면서 그 마감 내용 중에서 미국의 이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 전고체 이제 개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퀀텀 스페이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에서 유의미한 테스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 40%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 시장에서 전고체 관련 종목, 특히 한농화성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물론 중간에 밀리긴 했지만 초반부터의 상승세가 무려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전고체로의 시장 분위기가 이전되는 가운데에서 장 초반에 하락을 했지만 2차전지 소재주들이 다시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마이너스에서 무려 10% 이상의 종목별로 차는 있겠지만 상승 흐름을 보여줬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 돈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떠한 방향이든 흐름이 나아지게 되면 그쪽으로 돈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최근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어제 그제 그 위성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네. AP 위성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제 어제는 그 전도체, 초전도체 관련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물론 오늘까지 이어지긴 했지만 오늘 많이 흔들어졌죠. 오늘은 이제 그 전고체 관련주와 이제 2차전지 소재주들이 흐름이 좋았는데 중요한 점은 돈이 많이 들어와서 한번 올라가게 되면 이러한 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 상승 폭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한번 지나간 종목들 흐름을 보십시오.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고요. 장중 변동성이 10% 이상의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초반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후에 상승 흐름이 나타날 때 쫓아가게 되면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의 시장이 움직이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이 첫 번째 체크해 볼 만한 오늘 시장에서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 장에서 이차전지 관련주들만의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 엔터주들도 오늘 비교적 건조한 흐름에서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글로벌 아이비들 같은 경우에 한국 엔터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기사도 있었고요.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은 아니지만 한 2주 전에 한국 엔터주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여러 보고서도 나옴으로 인해서 오늘 하이브 주가가 굉장히 좋았죠.
엔터주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계절적 요인이 굉장히 강한 업종입니다. 겨울보다는 여름 시즌에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모습이고요. 오늘 부분적으로 엔터주의 종목의 주가가 움직이긴 했지만 아직은 시세 상승의 본격적인 분출이 나올 만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이런 흐름으로 움직였다라는 체크 포인트로의 흐름을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내용에서 세 번째는 기관 투자자. 최근 지수가 3일 연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 경우에는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겨냥을 해서 주식을 매수를 합니다. 네. 장부가 현실화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펀드에 수익률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연말에 주식을 사고요. 이 샀던 부분에 대한 물량만큼 비슷한 물량만큼의 연초에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 오늘 길게 본다면 월요일까지 매도가 나오면 마무리가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장 그 흐름에서의 주요한 그 내용을 체크해 볼 만한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한 2시 오후쯤이었습니다. 지수가 일시적으로 좀 밀리는 현상들을 보여줬죠. 대북 관련 이슈 이제 북쪽에서 서해 이제 그 포격을 한 200발 정도 했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조금 밀리긴 했는데 이제 북한 관련 이슈가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는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전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최근 3일 연속의 주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무게중심 추는 테마나 이슈나 개별 종목 성향에서의 종목들로 집중화된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내에서의 흐름을 읽어보게 되면 삼성전자는 오늘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네. 하이닉스는 플러스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간의 대형주 종목들이 2, 3일 쉬어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 구간에 조정이 마무리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먼저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의 중심의 움직임이 부분 하락 지지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던 점이 굉장히 의미 있었던 내용에서의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북 악재가 작용을 했음에도 네. 코스닥이 1% 이상 올랐던 데에는 또 어떤 호재가 있었을까요? 호재라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객 예탁금이 엄청나게 늘어났거든요. 지금 유동성이 증가됐다. 증가돼서 시장에 어떤 쪽에 바람이 불게 되면 그쪽으로의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진행되는 게 지금 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유추해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거나 시장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반전될 때는 이 돈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 어떤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하나 더 이제 가장 지금의 기관 매도가 중요한 시장을 읽는 하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기관 매도가 과연 언제까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제가 자료를 한번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기존에도 이제 말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지만 자료를 보면서 기관들이 과연 매년 연말 연초 매매 동향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짧게 이제 2020년부터 기관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이제 이 봉 그래프인가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통상 여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연말에 이렇게 기준점이 0이 여기입니다. 이 기준점이고요. 상단부로 올라와 있는 그 그래프는 매수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 그래프는 매도를 했다라는 그래프거든요. 20년도에 보면 연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1월로 넘어가면서 매도를 했죠.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말 즈음에서 한 중반 이후에서부터 매수를 합니다. 장부가 현실화 또는 뭐 여러 가지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매수를 하고요. 매도합니다. 연초에. 이게 공식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지난해에도 마찬가지고요. 올해도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기관에 매수했던 물량과 지금 매도가 나오는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수렴하는지가 이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볼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최근 12월 중순에서부터 지금 현재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는 기관 매매 동향이 하단부에 있는 체크 포인트고요. 시점을 딱 12월 중순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돼서는 연말 즈음에 나타나기 때문에 거래일수를 한 10일 정도 남겨두고 기관들이 보통 이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좀 러프하게 금액적으로 한번 판단해 봤을 때 12월 중순 한 13일, 14일부터 기관이 매수했던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한 3조 원 정도 매수했던 것 같아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네. 그리고 1월 들어서 매도한 금액을 보게 되면 2조 4천억이죠.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매수한 금액을 전량 팔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월요일장에서 대략 한 3천억? 제가 이게 기준가가 1시 30분이었기 때문에 이 금액 대비해서 조금 1천억 정도는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한 2천억 분산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의 매도 물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충분히 소화해 가고 있는 지점에서의 분위기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바닥점을 찍어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기관의 매도 또한 이제 거의 다 시장에 소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의 지점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반등이, 상승이, 전환이 하루, 이틀 조금 느려져도 그건 뭐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의 우리 결론점은 시장은 다시 올라간다. 라는 지점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올라가냐가 중요하겠지만 네.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네. 그 급등했던 혹은 이 상승했던 종목들, 섹터 이것이 좀 중요하지 않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네. 오늘 저 김대중 대표께서 보신 어떤 특징적인 섹터나 종목이 있다면 어디예요? 시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결론은 새로운 섹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최근 한 열흘 정도 뭐 길게 맞추어서 볼 때 한 2주 정도의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업종 다시 갑니다. 2주 정도 사이클에서 가장 핫했던 업종이라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반도체 종목이 있었고요. 그보다 좀 더 강했던 종목이 자동차 있었죠.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뷰들이 많았습니다. 기아에 대해서. 그리고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불과 하루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긍정치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어제 조정을 받으면서 제약바이오에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갑니다, 이게. 새로운 업종이 나와서 시장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에 갔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조정의 폭이 나오게 되면 다시 가는 과정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소형주나 테마주는 읽어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이슈가 만들어질 때마다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을 쫓아가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대형주나 또는 시장과 연동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판단해 보게 된다면 제가 이제 시장에서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우리 가족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시장을 따라다니면서 가벼운 종목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시장의 변동성에 적응을 하면서 그때그때 움직이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습니다. 빠르게. 네. 하지만 지수와 연동해서 꼭 큰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더라도 그 아랫단에 있는 대형주, 지수 관련주, 좀 무거운 주식 중심으로 해서 장이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대형주는요. 움직일 때 쫓아가면 안 됩니다. 지난주 그리고 뭐 어제 그제 셀트리온이나 자동차가 움직일 때 탁 잡으면 물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항상 투자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대형주는요. 눌림목에 사야 됩니다. 흐름이 나왔을 때 조정 받을 때 사야 되는 겁니다. 미리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형주 또는 최근에 선도했던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2, 3일, 3, 4일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이 추가로 다음 주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로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 유망한 업종은 최근에 올랐던,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가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동차 좋게 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플랫폼 기업, IT 기업을 말씀드렸죠. 네. 좋습니다. 이것도 여전하게 좋은 흐름에서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이 부각되고 있는 업종에서의 섹터는 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우리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제가 정리했는데요. 다음 주에 오늘 실업률이 발표되고요. 실업률 자체는 3.8%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큰 악재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3.8, 3.9, 3.7 그리고 이번 실업률이 3.8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내려가는 수준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실업률 굉장히 주목되고 있지만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크게 작용할 내용은 아닙니다. 예상치만큼의 수준이 나온다라면 패스하고요. 다음 주에 주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음 주에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은행주들 실적 좋죠. 미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좋기 때문에 지수를 버텨주는 현상에서의 그 은행주가 받쳐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은행주들이 실적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래서 오늘 끝난 미국 시장에서 또 나스닥 대비해서 다우지수가 좀 좋았죠. 다우지수는 플러스였고요. 네. S&P도 나스닥보다 조금 좋았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흐름들이었고요. 다음 주에 은행주 실적 발표되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주들에 대한 재부각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CES 2024입니다. 매년 1월 초에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그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전자 박람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좀 더 크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매년 열립니다. 연초에. 네. 2022년도에 키워드는, 이 CES의 키워드는 OLED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OLED 관련주들이 22년도 장세에서 굉장히 핫했거든요. 네. 상당 기간을 두고. 지난해 그 CES 2023년의 화두는 AI였습니다. 그러면서 AI 관련주들이 이후에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화두, 키워드가 정해지는 건 미리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글로벌리 많은 100개에 넘는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 자기의 컨셉을 가지고 출품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주목되는 그 키워드가 딱 정해집니다. 이번 CES에서는 이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에서 발표된 이 기업의 이 제품이 핫했다라는 내용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그해 업종의 상승 흐름을 주도하거든요. 올해에도 많은 기업들이 여러 제품에 대해서 출시를 합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되는 키워드는, 일단 그 모빌리티 분야의 자동 주행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키워드고요. 네. 두 번째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왔지만 헬스 AI, 의료 AI가 아니고요. 헬스 AI가 이번에 그 LG전자나 뭐 기타 기업들이 많이 발표를 합니다. 근데 헬스 AI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의료 AI는 환자가 변동된 상황을 의사에게 전달을 해서 처방을 하게끔 하는 형태의 저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헬스 AI는 이제 처방을 내린 이후에 복약을 하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환자의 시간과 뭐 상태에 맞게 복약을 해주는 약을 이제 지급하는 형태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장에 단기적인 흐름은 될 수는 있겠지만 크게 길게 가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제가 판단하는 것은 자율주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9일이니까 화요일부터 한 3, 4일 열리는데요. 가장 어떤 부분이 부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모빌리티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현재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과 관련된 어떤 키워드가 이번 CES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 분석 내용이고요. 매년 이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여기에서 나온 키워드를 가지고 그 해의 주요한 섹터가 만들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그냥 흘려가시기보다는 좀 주목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지금 이렇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조정, 네. 뭐 이것은 일시적인 하나의 네.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걸로 그렇죠. 이해를 제가 하고요. 앞서서 시장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제 펀드멘탈과 연계된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짧게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 위치한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짧게 한번 미국 시장, 우리 시장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200 지수 상황에서의 오늘 흐름입니다. 이게 종가 기준은 아니고요. 종가는 아래권에 조금 더 깁니다. 약간 더 긴데 네. 일단 지지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최근래에서 고점 돌파하고 조정받고 있는데 상단부, 그러니까 이전 단계에서 상단부죠. 지지 라인에 들어왔고요. 미국 시장을 보더라도 나스닥 기준에서 판단해 보게 되면 갭이 조금 있긴 하지만 완전히 찍고 내려가는 찍고 올라오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미국 시장도 이제 지지 라인에 들어왔습니다. 물론 이 지지 라인을 시장에서 깨고 내려간다면 우리가 투자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당연히 전환을 해야 되겠지만 지지선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시장이 하락으로 전환하겠다는 불안으로
시장에 참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이제 거의 바닥에 완전하게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측면을 판단해 볼 때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시장에 대한 전반의 내용들을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잘 참고하시고요.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이 양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거 똑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더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의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의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입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100명 중은 내 원금 한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입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